안녕하세요. 거친 초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몽골 유목민의 종교는 어떤 신을 섬길까요? 몽골에도 샤먼이 있을까요? 당신에게 몽골 20번째 이야기는 몽골의 샤먼 버입니다. 몽골은 샤먼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중앙아시아에 널리 퍼진 샤머니즘의 시원은 바이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몽골어로 보우라 불리는 샤먼은 흉노시대 이전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몽골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주로 조상신을 불러 빙의하는 샤먼의 의식은 우리의 무속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 벌을 자이랑이라 부르고 여자 벌을 오뜨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박수와 무당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셈이지요. 예부터 몽골 부족은 하늘, 탱그리를 섬기는 민족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기후가 유목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유목민들은 날씨를 결정하는 하늘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몽골 샤먼이 섬기는 하늘은 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불리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늘의 신은 55가지의 하얀 하늘과 44가지의 검은 하늘로 나뉩니다. 하얀 하늘은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신이고 검은 하늘은 악령을 쫓거나 저주와 병마를 주관하는 나쁜 힘을 다스리는 신으로 구별됩니다. 흑백은 유목민의 선악을 상징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보여주는 근원적인 색감으로 대체로 남성을 검은 사람이라 하고 여성을 하얀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신도 그러한 이원적 힘으로 구별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세습과 강신의 형태로 구별하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이런 구분은 우리의 무속에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강 이남을 기준으로 한 세습무와 한강 이북의 강신무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몽골의 샤먼은 지역이나 부족에 따라 섬기는 신의 종류와 의식의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하늘이나 물, 땅의 자연을 신령화하여 섬깁니다. 부리아트족이나 내몽골 북쪽 지역의 샤먼들이 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빙의하는 형태라면 오랑하이족은 원귀나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탈혼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또한 몽골의 샤먼들은 짐승들의 이빨이나 발톱, 가죽, 깃털 등으로 장식한 복식에 눈이 그려진 모자를 쓰는데 모자의 앞면에는 가느다란 끈 장식이 늘어져 있어 얼굴이 내보이지 않는 가면에 가깝습니다. 무구로는 북과 타야크트라 불리는 지팡이, 호루트라 불리는 악기가 있습니다. 행그레트라 불리는 북은 영계를 날아다니는 천마를 상징하고 북채는 채찍을 상징합니다. 한쪽에만 가죽을 씌운 북은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원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은 하늘의 신에게 서원을 전달하는 도구로 털로 감싼 북채로 두드리며 주문을 외웁니다. 호르트는 입에 물고 튕겨서 소리를 내는 무구로서 육신을 떠난 샤먼의 혼을 불러들이는 역할도 합니다.
몽골 샤먼의 본사는 몽골 북부의 홉수굴 주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르하트족이나 차탕족의 샤먼이 용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울란바타르에는 이를 사칭하는 가짜 샤먼이 나돌 정도라 합니다. 특히 스탈린 학정 시기에는 샤먼이 많았던 울란울의 주민들이 많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영험한 큰 샤먼이 되려면 13번의 차나르라는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4일, 5일이 걸리는 차나르는 2, 3년 간격으로 치러집니다. 울란바타르 예술극장에서 전통적인 샤먼춤 공연을 보았는데 혼자서 샤먼의 복식을 갖추고 추는 동작은 단조로우면서도 장엄하였습니다. 그 춤과 복식은 인디언 샤먼과 너무 흡사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그 공연을 보고 싶어 다시 찾아갔더니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공연은 변함이 없었는데 샤먼 춤만 빠졌습니다. 그곳의 급여가 시원찮아 한국의 몽골 문화촌 공연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른 공연장에서 하는 샤먼 춤을 보았으나 여러 명의 샤먼이 나와 원무의 형식으로 화려한 동작을 재구성한 현대화된 춤이라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헝거리 넬스에서 바양자크 쪽으로 이동하다가 우연히 샤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허벌판에 양떼도 없는 게르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눈에도 옹색해 배는 살림이었지요. 잠시 쉬어가려던 게르 안에서 낯선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과 무구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채 30이 안 되어 보이는 바깥 주인이 샤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세습무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몽골 남자나 다름없이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가 샤먼이란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행의 안전을 기원해달라는 청에 그이도 당혹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한 번도 외국인 앞에서 의식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청을 들어주어 샤먼의 제의를 구경하게 되었지요. 복식을 갖춰 입는데 곁에서 부인이 입혀주다시피 거들었습니다. 복식을 갖추고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모자를 쓴 남자 박수 자이랑은 북을 앞에 놓고 북채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조로운 박자이지만 초혼의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북소리에 맞춰 주문을 외우던 샤먼의 몸이 떨리는가 싶으며 북소리가 격렬해지더니 이상한 소리와 함께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이랑이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샤먼들이 접신한 뒤에 내어놓는 말들은 현대 몽골 말과 다른 고대 몽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통 몽골 사람은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마침 동행했던 몽골 가이드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사촌 누이가 보라 그런 말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초코파이와 담배, 술들을 곡물로 바친 여행자들이 한 사람씩 절을 올리고 덕담을 받았습니다. 의식 중에는 외국인이 말을 하면 샤먼이 모신 할아버지가 낯선 말에 놀라서 떠난다고 하여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친할아버지를 봄에 모셨다는 젊은 샤먼은 끝없이 담배를 피우며 노인의 목소리로 이따금 웃어가며 이야기를 내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주는 술과 차를 마시고 손가락에 끼워주는 담배도 여러 대를 맛있게 피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골초셨던 듯 했습니다. 근 1시간가량 이어진 의식은 할아버지께서 낯선 외국 손님들을 반갑게 여겨 남은 여행의 안전을 빌어주겠다는 대답을 듣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한 휘파람 소리 같은 걸 내고 보의 몸에서 할아버지가 빠져나가고 젊은 샤머는 힘이 빠진 듯 잠시 앉아 있다가 처음처럼 북을 치고 마쳤습니다. 의식 중에는 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영상으로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였든 그날 개울길을 가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과 소나기를 맞았는데 무사히 차가 빠지지 않았으며 잔뜩 흐린 날씨에 산꼭대기에서 천막을 치던 그날 밤에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야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담배를 맛있게 피우던 할아버지의 덕인 듯 합니다. 이듬해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르가 있던 자리만 희미하게 남겨진 채 버의 흔적은 묘연했습니다. 혹시 근처로 게르를 옮겼을까 싶어 주변을 한참 돌아다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유목민에게 물어보니 알타이 쪽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몽골의 샤머는 가축을 기르지 않습니다. 점을 치거나 병이 난 이웃들이 찾아와 죽어가는 고기나 곡물로 먹고 삽니다. 새해를 맞아 가족의 평안과 번창을 빌기 위해 또는 자신의 운세를 보거나 기도를 하기 위해 찾는 이웃들에게 조상과 하늘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샤머는 초원의 의사이며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현대화된 문명이 초원에도 물밀듯이 밀려들며 샤먼들을 찾는 이웃들의 걸음도 눈에 띄게 줄어든 듯 합니다. 최신 자동차가 몰려다니는 울란바타르에는 가짜 샤먼이 나올 정도로 성업 중이라지만 유목민들의 수가 줄면서 초원의 샤먼들은 더 깊은 오지로 떠나야 하는 현실이 묘합니다. 조만간 북을 던져놓고 노트북을 펼쳐든 샤먼이 등장하는 것도 전혀 엉뚱한 상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양 한 마리 없이 솥과 북을 짊어진 채 알타이 어딘가를 걷고 있을 젊은 버의 뒷모습이 이따금 떠오릅니다. 오늘은 몽골의 샤먼 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몽골에서 가장 뜨거운 열사의 불모지 바얀자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